한국불교승단의 또 하나의 중추인 전국비구니회 13대 회장 선거가 다음 달 18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립니다. 후보 등록 시작일인 어제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광용 스님이 가장 먼저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은 내일까지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조계종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탑과 부도, 전각 등에서 발견된 성보의 소유권이 사찰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태고종이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경북도청을 비롯해 피해 사찰에 직접 방문해 성금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동국대학교와 불교 발전을 위해 동국대 동문이 모여 발족한 야단법석 포럼이 두 번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포럼에서 윤재용 동국대 총장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켜 한류를 중심으로 동국대와 불교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로 템플스테이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더위가 기승인 요즘 번잡한 관광지 대신 도심에서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서울 수국사 템플스테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13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다음 달 18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립니다. 후보 등록 시작일인 어제 오전 10시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서울 성림사회주 광용 스님이 석불사주지 경륜 스님을 통해 가장 먼저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광용 스님은 공평, 공정하게 스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회양하고 싶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제13대 전국비구니회 회장 후보 등록 기간은 내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후보자 자격심사는 8월 31일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9월 17일까지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조계종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이번 개정을 통해 사찰 소유임이 자명한 탑과 부도, 전각 등 건조물에서 발견된 성보에 대해 사찰이 당연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계종은 탑은 불성의 상징인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건조물이고 탑과 사리 및 사리 장엄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탑에 봉안한 사리와 사리 장엄구는 탑과 동일체로 사찰의 마땅한 소유권을 논할 필요가 없는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찰 소유 건조물에서 발견된 문화재는 사찰 소유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차기 주지 후보 선거에 전 총무부장 호산 스님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호산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일 오후 2시 제397차 회의를 열어 봉선사 산중총회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하고 구성원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총무부장을 역임한 호산 스님은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의 자격심사를 거치면 산중총회 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당선이 확정됩니다. 봉선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9월 4일 오후 1시 경내 청풍루에서 개최됩니다. 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종단 차원에서 모금법회를 열었던 태고종이 경북 지역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피해를 입은 종단 사찰에 직접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하고 빠른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집행부의 사찰 피해 지원은 처음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도성 스님과 기획실장 영범 스님 등 집행부 스님들이 어제 경북도청에서 수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 원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제28대 집행부 출범 직후 종단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수해 피해를 돕기 위한 전국 종무원 차원의 모금법회를 연이어 봉행해온 태고종이
이날 첫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갑작스런 재해로 희생된 주민들에게 애도와 일상 복귀를 기원했습니다. 더불어 경상북도의 수해 복구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일찍 와서 위로도 좀 해드리고 고생하시는데 좀 힘을 북돋아 드려야 되는데 늦었지만은 이렇게 인사를 받아줘서 감사하고 많은 그 도민들이 좀 안정을 찾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지난달 15일 새벽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예천과 영주, 봉화, 문경 등 경북에서 25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43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2명의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산 피해도 2,95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고종의 격려와 위로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 도지사는 지난 50년 동안 장마철 평균 강수량보다 2배가 넘는 비가 쏟아져 재난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수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났는데 이렇게 스님들 많이 오셔서 도와주는 거 처음 봤습니다. 한 분, 두 분 오셨는데 이렇게 대거 오셔가지고 큰 길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피해도 많고 인명 피해가 특히 많아서 걱정을 하는데 스님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태고종은 이날 지난 폭우로 경내 집안이 내려앉은 피해를 입은 영주 태곡사와 봉화 약수함에 위로금을 전달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제28대 집행부의 릴레이 모금법회와 전례가 없었던 수해 피해 사찰 직접 지원과 방문은 각 교구 종무원과 사찰의 애종심과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용기를 함께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게 우리 총무원이 할 일이고 우리가 종단이 이렇게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으로. 한편 태고종은 다음 달 2일 오송 백운사에서 오송 참사 희생자를 위한 위령 영산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동국대 발전을 위해 동문들이 모여 발족한 야단법석 포럼이 지난 6월 첫 번째에 이어 두 번째 포럼을 열고 동국대와 불교의 발전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 포럼에선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류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불교와 동국대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23일 제1회 야단법석 포럼에서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간 스님이 동국 발전과 불교 중흥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 데 이어 2달 만에 제2회 포럼이 지난 24일 열렸습니다. 동문 공직자 모임 동공회와 7080 동창회가 주최한 두 번째 동국 야단법석 포럼에서는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포럼은 왜 동국인인가, 왜 불교인가를 주제로 동국대학교의 핵심 가치와 불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탐구하고 고찰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윤 총장은 한류를 학문, 문화, 산업 영역에서 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류의 다각적 융합이 미래 지식 공동체 재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국대가 한류학에 집중하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류라고 하는 것을 학문적, 문화적, 산업적으로 융합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 공동체로 재탄생시키는 게 중요하다. 어느 한 대학이 독점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연구 경쟁력이 뛰어나고 교육을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개척한다면 한류학을 선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동국인으로서, 불교인으로서 사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하며 지혜를 모으고 화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현실적으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 차원에서는 열심히 용맹정진해서 살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화합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보다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하는 걸 머리로만 생각하면 소용없습니다. 포럼에는 윤 총장을 비롯한 약 50여 동문이 참석했으며 김종필 7080 동창회 회장과 이병선 속초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35만 동문의 결속과 동국대학의 부흥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종필 회장은 모교와 총동창회, 동아리 등을 후원하는 방식의 3.3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35만 동문들이
마음을 결집하면 저는 3.3 운동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3,000원일 수도 있고요. 형평이 되시면 한 달에 3만 원일 수 있습니다. 10,000명을 목표로 가고 35만이 되면 전 세계 어느 대학보다도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우뚝 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3회 야단법석 포럼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며 미래의 학교 발전과 불교의 가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연대의 자리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이 고려대 연구교수 박진우 박사를 초청해 확장현실 XR 기술을 통한 불교 문화재 디지털 복원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특강은 석굴암 황룡사의 디지털 복원과 해외 불교 문화유산 디지털 프로젝트, 인공지능 등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교 학감 법장 스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불교에 남겨진 불교 문화유산을 한국의 발달된 디지털 기술로 복원한다면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은 매년 동안거와 하안거 기간에 학인 스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열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은 1913년 조선불교 유신론을 통해 불교가 시대에 맞는 개혁을 하지 못하면 낙오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110년이 지난 현재 한국 불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교 중흥의 앞날을 모색하는 학술 심포지엄, 남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5년 통계청의 종교인구 조사에서 2위 종교로 추락한 불교. 한국 불교가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 혁신에 나서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 평론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 역사의 흥망성쇠에서 배운다를 주제로 창간 24주년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2023 만해 축전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지나온 불교사를 돌아보고 교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져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로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이상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인도 불교 소멸의 핵심을 정체성의 상실로 꼽았습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사상적으로 불교와 힌두교의 차이가 없었고 제가 신도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줄 만한 의식이나 의례들에 대해서도 소홀했습니다. 심지어 불교는 신도들의 결속력이나 충성도가 타 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결국 종교 전통이 외부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전통을 경륜해 나가는 것은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신자들에게 불교도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데 실패한 것이 인도 불교의 소멸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불교 사상의 가변성도 인도 불교 소멸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인도 불교는 힌두교와의 습합을 통해 결국 동일한 내용과 성격을 가지게 돼 구분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한국 불교가 현재 적극적으로 현대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교라는 정체성을 부지불식간에 숨기게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지만 불교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웰빙이나 심리치료라는 현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치유라는 키워드로 형성된 거대한 산업에서 불교는 그저 소수가 향유하는 힙합 문화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불교적 가치는 쉽게 무시됩니다. 현대사회에 적용하려는 불교의 노력이 오히려 불교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학술 심포지엄에서 인도 외에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서역, 중국, 일본, 한국 불교, 흥망성쇠의 배경과 교훈을 주제로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성북구 사암연합회가 관내 수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암연합회와 경승시, 봉국사, 영각사가 모은 구호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4일 성북구청에서 성북구 사암연합회장 원경 스님과 성북경찰서 경승실장 강밀 스님을 비롯한 성북구 사암연합회 임원 스님들은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호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승로 구청장은 어려운 시기마다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줘 고맙다며 기금이 적재적소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성북구 사업연합회는 다음 달 21일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연잎밥 만들기 등 사찰 음식 시연과 예술문화 체험 행사 등 문화사업을 펼쳐 전통문화 계승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부여 무량사가 안양대학교 교양대학 류호철 교수를 초청해 탑의 의미와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일환으로 전통문화교육체험관에서 열린 어제 특강은 지역 주민과 불자들을 초청해 문화재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참가자들은 탑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물 185호 무량사 5층 석탑과 보물 233호 석등을 참배했습니다. 강의에는 무량사 주지 정덕 스님과 지역 주민, 교육 신청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로 템플스테이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굳이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해외나 지방에 가지 않아도 도심에서 휴가 같은 치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 서울 은평구 수국사를 소개합니다. 황금법당으로 유명한 수국사는 노후된 황금단청을 재단장하고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다양한 힐링 템플스테이를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북부 지역의 역사 깊은 고찰이자 서울 시민과 신도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도량 수국사. 도량 곳곳에 식재한 900주에 달하는 수국을 구경하러 수국사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1995년 중창한 수국사 대웅보전은 국내 유일 황금법당으로도 유명합니다. 108평 규모의 청기화를 얹은 전통 목조법당으로 노후된 대웅보전의 황금단청을 재단장하는 1차 불사를 진행하며 새로운 모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황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모든 중생들의 마장을 다 물리쳐주고 막아주는 그런 신장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황금법당의 인연으로 우리 불자들의 마음도 황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짓는 것이 우리 황금법당 단청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기와를 제외한 법당 안팎 모두가 순금으로 개금된 황금법당은 전국 어느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환희로움을 줍니다. 지킬수 나라국, 나라를 지킨다는 이름처럼 수국사는 세조가 맏아들 의경대왕이 요절하자 119칸의 대찰로 중창한 능인사가 전신입니다. 과거 대찰의 위용은 부처님 가르침을 재현한 도량 곳곳에서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수국사는 나라보다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사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국사 템플스테이는 당일령 프로그램과 바루공양 등 한국 불교 전통문화와 사찰숲 체험 등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호흡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1박 2일 휴식형으로 운영됩니다. 수국사 템플스테이는 현대인이 스스로 평안과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목적이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수국사 템플스테이는 그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알려주고 근본적으로 편안함과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요. 혼자여도 좋고 함께라면 더 좋은 템플스테이. 아름다운 산사에서 만나는 휴식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삶의 쉼표가 필요할 때 가까운 수국사를 찾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세계 3대 미술관 가운데 하나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인도 초기 불교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국내 불교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높이 25m에 달하는 초대형 불상을 건립해 공개했습니다. 세계불교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세계 3대 미술관이자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술관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초기 인도의 불교 미술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무와 뱀, 기원전 200년부터 서기 400년까지 인도의 초기 불교 미술 전시는 11월 13일까지 125점 이상의 초기 인도 불교 유물들을 선보이고
불교 발흥 이전 인도 조형 미술의 근원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전시된 유물들은 금, 은, 동, 석회암, 석영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해 조각된 조형물들로 인도 지역이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불교 중흥기 인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시에 앞서 열린 사전 공개회에서는 뉴욕 주재 인도 총영사관이 주최한 도난유물 송환식도 진행돼 105개의 도난 유물이 인도 측에 전달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인도 미국 대사관 측은 이번 전시가 미 인도 간 강력한 외교적 관계를 반증하고 있다며 도난 유물의 송환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더 많은 유물이 송환될 수 있도록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측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가 국내 불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초대형 불상을 건립하고 공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1일 처음 공개된 이 불상은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의 92헥타르 너비 공간에 조성됐습니다. 미얀마 국영 언론에 따르면 불상의 높이는 대좌까지 합해 24.7m, 무게는 약 5,000톤으로 미얀마 불교 양식으로 조성됐으며 주변에 탑, 법당, 휴게소, 폭포, 호수, 공원 등도 함께 지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수장이자 사실상 정부 수반인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이 최대 후원자로 프로젝트의 많은 부분을 감독했습니다. 흘라잉 장군은 이 불상은 미얀마가 상좌부 불교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미얀마에서 불교의 중흥과 국가 번영, 세계 평화와 안정을 발언한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내전의 격화로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종교시설이 파괴된 와중에 진행된 이 프로젝트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로 템플스테이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 가까운 사찰을 찾아 템플스테이를 통해 치유의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